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최근 SEC의 코인 괴롭히기 전략을 바이든이 전폭 지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무슨 일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비트코인의 양상이 사실 과거의 패턴, 4년마다 반복됐던 패턴과 너무 비슷하게 흘러가는 것 같아서 한번 복습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두 달 전쯤에 레트 캐피털이라는 애널리스트가 가져온 차트나 이렇게 데이터를 이런 영상에서 소개를 해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당시에 자, 마의 조정 구간이 올 수 있다고 하면서 반감기 후 길면 4개월에서 6개월까지 이 빨간 조정 구간 횡보하고 조정될 수 있는 재미없는 구간을 지날 것이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과거 그 4년마다 반복됐던 걸 소개를 해드렸었죠. 그래서 2016년도 요게 이제 반감기를 파란색으로 표시를 해봤고요.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5번을 제가 나름대로 색깔별로 표시를 해봤습니다. 자, 16년도에도요. 반감기가 오기 전까지 1번 구간, 2번 구간, 3번 구간까지는 그래도 나름대로 재미가 있었죠. 막 오르면서 재미가 있었는데 자, 반감기가 끝나고 이 한 5에서 6개월 정도 이렇게 한번 훅 꺼지는 적도 있고요. 이게 다 지금 주봉이거든요. 훅 꺼지고 뭐 횡보를 하고 조정을 받고 굉장히 재미없는 구간을 한 5에서 6개월 정도 지나다가 이제 나중에서야 이 초록색 포물선 상승 구간을 그리면서 폭발하더라. 이게 과거의 양상이었거든요. 자, 2020년도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2020년도 5월 달에 반감기가 왔던 걸 파란색으로 표시를 해봤고, 역시 1, 2, 3, 4, 5번을 매겨봤는데요. 16년과 좀 차이가 있다면 20년도 3월 코로나발 하락이 너무나도 컸어요. 뭐 하루에 한 40%, 50% 가까이 빠졌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제 4번 이 조정 구간, 재미없는 구간에도 약간 뭐 기술적 반등이 이렇게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나 뭐 결과적으로 보면 역시 한 5에서 6개월 정도 재미없는 구간 이어가다가 나중에 5번에 포물선 구간 나오더라. 우리가 아는 그 21년도 4월과 10월에 큰 상승이 나오더라. 그러면 24년도 4월 20일경에 있었던 이 반감기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때 당시는 뭐 한두 달 전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텅텅 비어 있었는데요. 크게 다르지 않겠다는 생각이 저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나름대로 제 마음대로 이렇게 당시에 이렇게 표시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조금 떨어질 수 있다. 왜냐면요. 이때 당시 막 비트코인이 1억을 찍었던 나름대로 소규모의 포모가 굉장히 퍼져나갔던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다 다시 좀 오르다가 뭐 이 빨간색 조정 구간 들어가면서 다시 지지부진 재미없을 것이다. 한마디로 과거 패턴과 비슷하게 흘러갈 것이다. 이렇게 뭐 예상 아닌 예상을 했었습니다. 이게 실제로 뭐 맞았는지까지 모르겠는데요. 적어도 이 빨간색 구간만큼은 저는 이렇게 될 거라고 조금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영상을 이런 것 좀 올렸더니요. 그때 당시 제가 들었던 말이 굉장히 기억에 남습니다. 당신이 비트코인 ETF를 잘 이해를 못 하시나 본데 ETF는 비트코인이 이제 기관 유입을 허락할 수 있는 신호기 때문에 앞으로 큰 하락 없을 것이다. 정말 수많은 댓글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ETF를 잘 이해하셔라.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이런 하락 없을 거란 얘기였죠. 또는 이런 조정 같은 거요. 네, 뭐 그것까지는 이해가 될 수가 있는데요. 자, 26년도 폭락도 없을 것이다. 여기서 제가 약간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야, 이게 4년 반감기나 이 패턴을 무시하고 18년도, 뭐 그 전으로 가면 14년도죠. 14, 18, 22 계속 왔었던 이 폭락이 26년도에는 없을 것이다. 저는 솔직히 좀 두려웠습니다. 실제로 이런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들이 가장 많이 나타났던 시기가 비트코인 1억 됐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소신 발언을 한다고 해서 이런 영상 두 개를 올렸었어요. 자, 비트코인 1억 같다. 흥부는 가라앉히고, 자, 이때 뭐 좀 떨어질 수 있다. 근데 이거는 제가 뭐 단기는 뭐 예상을 할 수 없죠. 저도 뭐 틀릴지 맞을지 모르고 이런 얘기를 했었지만, 요거는 나름대로 정말 소신 발언이었습니다. 26년도에 폭락이 없을 거라는 이 유명 그 유튜버나 책을 쓰신 분이나 인플루언서들이요.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해서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26년도에 마이너스 70% 이상 되는 폭락이 없을 거라고 자신 있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ETF 덕분에. 그리고 그에 동조하는 댓글이 너무 많아서 제가 이런 영상을 올렸더니 역시나 뭐 혹평 받았겠죠. 뭐 ETF를 당신이 모르나 본데 이런 얘기 워낙 많이 들었는데 전 개인적으로 뭐 이렇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물론 시기가 뭐 왔다 갔다 뭐 좀 할 수는 있겠지만 4년 반감기, 4년 패턴을 무시하고 갈 수는 없겠다. 뭐 ETF 할아버지가 오더라도 저는 그래도 과거 패턴을 좀 머릿속에 두고 가야 한다. 이런 뭐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일단 뭐 토론이 길었는데요. 자, 본론으로 와서 그러면 이 반감기 후에 조정 구간, 재미없는 구간에 어떤 하락이 나올지, 뭐 이유는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야, 여기에 바이든이 낄 줄은 몰랐습니다. 제가 이분의 정책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먹었던 거 뱉어라라고 제가 한번 써봤는데요. 1월 달에 비트코인 ETF를 승인했던 바이든이 갑자기 반암호화폐 정책을 급하게 추진합니다. 5월 9일자로 이런 기사 보셨을 거예요. 조금 어려운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암호화폐 커스터디 의무 회계 지침 무효화 공동 결의안의 거부권 행사 계획. 굉장히 어렵게 써 있는데 오늘 굉장히 쉽게 이해하기 쉽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일단 이것만 보면 뭔가 친암호화폐 정책을 바이든이 거부했다. 이게 이제 결론이긴 한데요. 자,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일단 바야흐로 뭐 2년 전 2022년도에요. SEC는 암호화폐를 싫어하기 때문에 반암호화폐 뭐 정확히는 법이 아니고요. 지침이나 뭐 시행령 정도라고 하겠습니다. 그래도 일단 시행이 되면 따라야 합니다. 강력한 이제 권고 사항이기 때문에요. 그 법 중에 하나인 그러니까 지침 중에 하나인 SAB 121이라는 회계 관리 지침을 이제 시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어떤 거냐면요. 금융회사가 코인을 보관할 경우에 본인 대차 대조표에 이 코인은 다 부채로 기록을 하고 이것도 좀 말이 안 되는 데다가 보관된 코인 자산에 대한 준비금도 보유하라. 100% 보유하라는 거죠. 은행은 한 지급 준비율 8% 정도 하잖아요. 근데 고객들 돈 갖고 있으면 그에 반하는 현금 더 쌓아두고 그거마저도 이제 부채로 기록해라.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기관들 코인 사고 팔지 말고 ETF 팔아먹지 말아라. 이걸 누가 이런 위험을 감수하고 코인을 커스터디를 하겠습니까? 다 떠나가죠. 부채인데다가 준비금이 필요하면 이런 거 안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반암호화폐적인 이제 시도였는데 요거를 이제 미국 공화당 그 맥켄리 하원 그 금융위원장이 있거든요. 이 친구가 최근에 SAB 121 무효화하라는 이 공동 결의안 이것도 뭐 법 이름이 있는데 헷갈리니까 그냥 무효화 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반대법을 실제로 최근에 찬성을 시켰어요. 자, 찬성표가 228표, 정확히는 공화당 207표, 민주당 21표, 그리고 반대, 이제 반암호화폐 진영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민주당이 182표 반대를 했고요. 그래서 찬성이 더 많아서 통과가 하원에서 됐습니다. 여기서 고무적인 거는요, 민주당 21분이 그래도 좀 배신을 하고 찬성적으로 넘어왔던 게 그나마 위안이 될 수 있는데, 아무튼 좋은 법안이죠. 친암호화폐 법안이 통과됐는데, 그러면 하원 통과됐으니까 이제 상원으로 가던 중에 바이든이 급했나 봅니다. 바이든의 사주를 한 사람이 급했든지 뭐 이것까진 모르겠지만 아무튼 바이든이 갑자기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하지 마. 이거 뭐 제가 재밌게 표현했는데 빠꾸시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냐? 실제로 컴백 빠꾸 됐습니다. 그래서 원래 형태로 다시 의회로 지금 돌아간 상태고요. 그렇다고 해서 끝이 난 거냐? 끝은 아닙니다. 바이든이 거부권을 하면 거기서 이제 끝난 건 아니고요. 의회로 다시 가서 상원 의원, 하원 의원이 각각 3분의 2 이상 찬성을 하면요. 이 거부권, 대통령의 거부권이 무효화가 되면서 다시 법이 확정이 되고 시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 끝난 건 아닌데 그래도 좀 더 많은 표가 필요하겠죠. 근데 그러면 여기서 이제 좀 질문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 바이든은 근데 이게 뭔지를 알고 거부했을까? 저는 이런 의심이 굉장히 들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서는 지금 80세가 80 한 2세 정도 되실 텐데 이분이 코인을 이해할 수 있을까? 제 생각에는 뭐 추측이긴 하지만요. 반암호화폐 진영이 아마도 이거 사인하시면 주식 투자자들 표 좀 받으실 겁니다. 대선 준비하시죠. 뭐 이런 뉘앙스로 사인을 하게 한 게 아닐까 생각이 들었었는데 실제로 트럼프 전 대통령도 이거 당신 알고 하는 거냐? 지금 바이든은 코인 모른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지금 뭐 콧노래를 부르고 있다고 합니다. 안 그래도 조금 우세를 보이고 있었는데 쐐기를 박는다고 하면서 바이든은 암호화폐 문외한이다. 뭔지도 모르고 있다. 근데 나는 열린 마음으로 수용한다. 근데 실제로 이분이 이제 사업가 기질이 다분하기 때문에
굉장히 뭐 암호화폐 쪽으로도 예전엔 반대했었잖아요. 근데 굉장히 똑똑하고 이해는 많이 하는 모습입니다. 자, 여기 본인들의 지지자들 사이에서 저녁 식사 자리에서 암호화폐에 대한 적대감을 멈추고 나는 껴안을 것이다, 수용할 것이다. 바이든은 코인이 뭔지도 모른다. 근데 암호화폐를 좋아한다면 그래서 나에게 투표하세요 해서 막 박수가 나오고 난리가 났었어요. 그래서 비트코인을 이제 트럼프가 공개적으로 지지한 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뭐 좋은 것 같다, 뭐 연구 대상이다, 뭐 이렇게 얘기한 적은 있지만 지금은 공개적으로 그러니까 뭐 바이든에 대한 반작용으로 이탈하는 표를 지금 끌어안겠다는 심산이겠죠. 심지어 게리 겐슬러 약간 뭐 이상한데 뭐 이런 식으로 언급을 하기도 했었고요. 뭐 암호화폐 단속도 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면서 정말 청산 유수처럼요 말을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 스탠다드 차터드에서 트럼프가 당선이 될 경우 비트코인 내년에 20만 불 갈 거다 이런 보고서 이런 친화적인 발언들이 줄을 이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쐐기를 날려야겠죠. 실제로 본인의 그 머그샷, 뭐 NFT 사진이 있었잖아요. 그거 한 99달러인가 해서 많이 팔려 나가서 한 10만 불에서 뭐 100만 불 사이로 수익을 거뒀다고 합니다. 워낙 이런 거 장사를 잘하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내 머그샷으로 NFT 시장 활기 되찾았다. 내가 살렸다. 나 덕분에 NFT 시장이 뜨거워졌다. 그리고 실제로 NFT 요거 본인 거 샀던 사람들을요. 그 저녁 식사에 초대를 한다고 합니다. VIP라고 해서 뭐 몇 개 이상 산 사람들을 이제 초대를 해서 뭐 잔치를 베풀겠다. 실제로 했는지 앞으로 할 건지까지는 제가 확인은 못했지만 그러면서 또 보든이라는 그러니까 바이든의 이제 대통령을 모티브로 한 뭐 코인이 있다고 해요. 밈코인 같은데 저는 뭔지 모르겠지만 트럼프는 알고 있더라고요. 이거 코인 너무 가격 비싸다. 나는 이런 거 좋아하지 않는다. 야, 코인에 대한 이해도가 높죠. 실제로 돈도 많이 벌었으니까요. NFT로. 그리고 후원금에 암호화폐를 포함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정말 기회는 이때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바이든은 무슨 생각을 갖고 있을까? 사실 전통적인 방법이 익숙할 것 같아요. 일단 코인의 표를 좀 버리고 사실 주식 투자자들이 훨씬 많잖아요. 주식이나 특히 인공지능 그리고 재정 지출에 몰빵을 하면서 약간 서민이나 중산층 위주의 표를 굉장히 많이 끌어가려는 전략인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게 지금 코로나 때보다 너무 많은 돈을 풀었기 때문에요. 한동안은 좋았었죠. 주식도 오르고. 그러나 그 초과 저축이요. 사실 24년 3월을 기준으로 이제 완전히 소진이 됐다고 합니다. 대차대조표를 보면 이제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뭐 고물가다. 그리고 저소득층이 지금 돈이 없고 지금 신용카드도 이제 서서히 안 써가고 있다고 해요. 소비력이 감소가 되니까. 지금 뭐 아시겠지만 뭐 스타벅스 주식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죠. 뭐 여러 가지 보이콧 운동도 일어나긴 하지만 뭐 맥도날드, 코카콜라, 펩시, 스타벅스 이런 거는요. 사실 그 경기와 상관없이 잘 나가는 업종인데 이 주식들 주가나 매출마저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만큼 상황이 심각하기 때문에 바이든이 뭔가를 보여줘야겠죠. 이 경합주 이제 대선 경합주 위스콘신에도 마이크로소프트의 4조 원 데이터 센터를 나 투자해 줄 것이다. 그러니까 날 뽑아주세요. 그리고 엔비디아를 생성형 AI의 행정명령을 지원하면서 정부에 실제로 씁니다. 그러니까 바이든 정부가 엔비디아를 이렇게 써서 뭐 대학교나 여러 가지 정부 공공기관에 이 생성형 AI를 뿌려주는 이런 것까지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식 뭐 재정 정책을 폈는데 거기에 이제 지금 최근 들어서는 중심점이 AI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했던 걸 좀 더, 좀 요약을 해보면요. 21년도 기억나시겠지만, 인프라법이라고 하면서 무려 1110조 원을 투자해서 뭐 물 사업이다, 뭐 고속도로다, 여러 가지 지금 인프라에 돈을 투자했었고, 최근의 일이지만 22년도 8월부터 AI를 선점하기 위해서 지금 재정 지출이 크고 지금 뭐 재정이 빵꾸난 상황에서도 72조 원의 돈을 반도체, 그러니까 AI 보조금을 통해서 뭐 삼성이다, 마이크론이다, 여러 가지 반도체 제조업체, 뭐 TSMC다 이렇게 돈을 뿌려주고 있고요. 또 최근 얘기지만 학자금 탕감을 지금까지 약 7조 원 정도 해준 것 같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재정 지출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표심을 받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비트코인은 이걸로 인해서 뭐 그렇게까지 재미는 없죠. 그렇다고 해서 너무 많이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횡보의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그 와중에서도 AI 코인이 잘 버티고 있는 이유가 바로 바이든이 AI 쪽에 굉장한 돈을 지불하고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11월 달에 어떤 결과를 보일지, 대선 결과가 나올지 한번 지켜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자, 이제 결론이자 한번 소신 발언 마지막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실은요, 누가 당선돼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떨어지는 대로 담을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자, 코인 투자를 오래 하신 분들은 이 정도의 규제는 큰 게 아니라는 걸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설사 바이든이 재선되고 SEC가 우리를 한동안 더 괴롭힌다 할지라도 대세에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정부의 네 번째 부서이자 그림자 정부라 불리는 블랙락이 짜놓은 판 안에서 돌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예로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에 큰 부실 사태가 벌어졌기 때문에 초강력 금융기관 규제법이라 불리며 5천억 달러 이상의 자산을 가진 금융기관을 규제하는 이 도드 프랭크 법이라는 게 이제 시행이 됐거든요. 그러나 블랙락은 그 자산 기준, 갖고 있는 자산 기준이 180배를 초과했음에도 거기는 은행이 아니라는 옐런 장관의 보호를 받으면서 뭐 유야무야 넘어가는 등 모든 거는 이 힘이 센 악당 블랙락이 허락한 판 안에서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시입니다. 이들이 또 언제 배신을 할지 모르지만 그들과 같은 배를 타고 있다는 점 꼭 참고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